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삐딱한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소신있게 전달하는 청년 우파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박 사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요, 유시민이가 한국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 개소리가 현재 무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두고 저는 기가 차가지고 유시민 씨가 옛날에 어떤 발언을 했던 어떤 인간인가, 얼마나 이제 불완전하고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대본도 없이 지금 실시간 무편집으로 떠들어서 곧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유시민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유시민 씨는 옛날에 썰전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북한 김정은의 그런 핵 보유를 쉴드 치면서 이제 결국 국제사회나 미국 사회가 대접하는 차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냐의 차이일 뿐이다. 핵 좀 있으면 어떻냐. 핵이 있든 없든 그건 이제 사소한 차이이고, 중요한 거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없다 자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국제사회에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품에서 갑자기 권총을 꺼냈을 때랑 꽃다발을 꺼냈을 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차이는 총기 소지 보유 하나의 차이뿐. 이러면서 비행기 공항 검색대에서 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안 삼을 겁니까? 결국 차이는 총기의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일 뿐. 이거랑 똑같은 헛소리 아닙니까? 북한은 핵무기 보유한 차이밖에 없다. 정말로 대단한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참, 이거 참고로 제가 위원장이라는 말은 그냥 붙인 거고 유튜버 사상 검증 한번 합니다. 김정은 개새끼. 자, 이 양반 북한의 김정은의 열렬한 이제 사모 짝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소년 가장 김 위원장이 고생을 엄청 했다라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압제에 맞서서 저 위대한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시민 씨가 쉴드를 이마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쉴드를 치는 그런 모습을 또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지식인 대접을 받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세상. 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저 얼음사이다는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유튜브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들 가르치는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 이게. 또 이거 보세요. 유시민 씨 하는 말,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정상적인 패널이었던 박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또 되묻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인의 발언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유시민 씨 또 TV 나와가지고 미국이 무슨 권리로 북한의 간섭과 제재를 하느냐. 지들은 핵폭탄 수천 개 갖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북한 대변인을 보는 건지, 한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 부처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미국이 무슨 권리로 북한한테 자꾸 그렇게 북한을 괴롭히고 압박을 하냐. 자기들은 핵폭탄 수천 개를 갖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맹국이 북한인지 미국인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보면 저는 분간이 안 갑니다. 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미국 얘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미국을 보고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정의로운 나라고 자기하고 사이 나쁘면 다 나쁜 나라예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난 거는 전부 다 전 정권 때문이래요. 자기는 억울하답니다. 전 정부가 9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해놨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는 이유에는 정부 부처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실책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IMF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시스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어떤 자기 진영 쪽 사람들 잘못은 절대로 탓을 안 하고
이 와중에도 전 정부 탓, 남 탓, 외부 요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뻔뻔하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만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관료, 정치인, 경제학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제 살리는 법을 모른답니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돌팔이래요, 여러분. 역시 뭐 정말 역사, 법학, 그리고 뭐 경제, 과학, 정말로 뭐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유시민 씨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 달 탐사 그 음모론도 믿던 사람이에요. 대놓고 방송에서 큰 소리 치다가 제가 미처 깜빡하고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달 탐사도 음모론이라고 떠들다가 팩트로 개박살 나고 나니까 웃자고 한 소리잖아,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밑장 빼기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더더욱 유시민 씨를 정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저는 유시민 씨를 정말로 싫어하고, 그리고 유시민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솔직히 사람 아니에요. 유시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전원책 변호사가 진짜 수명이 팍팍 깎여 나갑니다.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 북한의 적화통일은 북한 노동당의 제1강령이다라고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법적인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북한 노동당 제1강령으로 아직까지 그 법률이 적혀 있는 거를 유시민 씨는 적화통일은 이미 물 건너간 소리라면서 또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꾸 건강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적화통일은 이미 물 건너간 소리다. 적어도 이게 한국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북한 대변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북한 문제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입장이고 이러면서, 이야, 정말 이 얄미운 얼굴로 그건 트럼프 입장이고 이러면서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북한 수석 대변인이잖아, 이거. 또 이거 봐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인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랍니다.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한국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체면가 껴가면서 전승절 행사까지 참여해주고, 그때 또 사전에 그래갖고 미국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또 사과도 한번 하고,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전승절 행사 참여까지 해주는 무리수, 그때 대한민국 우파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죠. 뭐 그 물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막상 대북 제재를 할 때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어땠습니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북한 편을 들어줬죠. 그때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비판을 했더니 유시민 씨가 또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인 것처럼 북한이랑 중국은 동맹이다. 동맹국이 중국이 이제 동맹국 편을 들어준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정말로 나쁜 행동이다라고 중국을 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 대변인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의 모습입니까? 전직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권일 때 이 인간 이거 장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 인재들의 풀이 얼마나 얕은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정부 부처에서 무려 장관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휴, 그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픕니까? 이런 사람이 장관이면 저 오름 사이다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지구 독재자여야죠, 여러분. 그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전원책 변호사가 동맹국이라고 해도 핵과 미사일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 중국을 탓하니까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북한은 위험하고 미국에서 이런 팩트와 증거 자료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유시민 씨가 탁 비웃으면서 고개 돌리면서 이거 보세요. 그런 거는 공포의 시나리오를 퍼뜨려서 군수산업 키우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전 변호사가 건강이 박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유시민 씨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100분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 말하다가 그냥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 나는.
공포의 시나리오를 퍼뜨려서 군수 산업을 키우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다. 아니 내가 지금 북한 뉴스를 보는 건지 한국 방송을 보는 건지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 지가 대놓고 대한민국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짓거린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야, 그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로 이제 해탈해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는 정보력을 미국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정보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또 유시민 씨가 득달같이 또 미국을 욕합니다. CIA는 정보를 조작하고 이용한 적도 있다 이러면서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죠. 야, 참. 또 전 변호사가 팩트를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비행기의 증거랑 이런 거 항공사진들 미국의 그 군사 위성이 찍은 증거 사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본에 비웃으면서 그거는 미군 측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 측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전 변호사가 똑같은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도 해당이 되는 건데라고 하지만 참 정말 이런 양심 어린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기가 없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득세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이에요. 국민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꾸 비전문가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밀려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도 전원책 변호사의 어떤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하는 말들을 보면 7, 80%는 괜찮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달라도 좀 누군가가 어떻게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격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또 우리 우파 안에서는 요게 조금 머리카락 한 올만큼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이 사람도 나빠 저 사람도 나빠 얘도 우파의 지도자가 될 그릇이 못 돼 얘도 우파의 깃발을 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좀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그동안 결집을 너무 못했어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고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우파는 협력을 못했어. 협력을. 저쪽 사람들은 자기 편이 잘못해도 편을 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이 너무나도 물렁한 생각,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놈들은 너무 부족하지만요. 최소한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은 우리가 뭐 그래도 한 8, 90% 가까이는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무튼 전 변호사가 또 화가 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재 안 하고 퍼주는 동안에 북한 놈들이 핵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번에 또 쫙 이렇게 뱁새 같은 입술 주둥이 쭉 내밀면서 유시민 씨 또 그러죠. 뭘 퍼줬어요. 퍼주기는. 야 이거 진짜 저 얄미운 입술을 손바닥으로 한 대 찰싹 때렸으면 좋겠어. 진짜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유시민 씨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유시민 씨도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환갑 됐나 이 양반. 어쨌든 50대는 되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이 사람이. 그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야 도대체. 586 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죠. 586 운동권 세대의 어떤 대표주자와 또 같은 사람입니다. 산업화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열매는 다 따먹으면서 그 산업화 세대의 등 뒤에다가 뒤통수에 칼을 꽂고 비틀어 넣는 인간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대, 바로 586 세대의 간판과도 같은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운동권이 아닌 이제 건전한 586 우리 사회 586 세대 건전한 586 세대 이제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로 좀 이제 억울하겠죠 형님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50대 이제 80년대 학번 모두를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세대에 있는 유독 그 이제 586 세대라고 대표되는 그 이제 학생 운동권 시위대가 정말로 이제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유시민 씨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북한이 이제 제재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제재를 제대로 안 하고 퍼주는 동안 북한 애들이 핵 개발했다고 전 변호사가 이제 화를 내니까 뭘 퍼줬어요 퍼주기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유시민 씨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셋 다 여러분들 개새끼 아닙니까? 김일성이 할아버지, 김정일이가 아빠,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제일 젊은 놈이고 아들내미잖아요.
셋 다 개새끼인데 뭐 세 명이 뭐 다름이 없다는 겁니까? 셋 다 대화가 안 통하는 괴물이고 전 변호사 말이 200% 맞는 말이죠. 앞에서 대화하는 척하는 동안 북한 놈들은 핵개발로 우리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고 또 전 변호사가 답답해서 한 소리를 하니까 또 이 사람 이거 막 인상 찌그러지면서 막 또 북한 쉴드 치는 거 보세요. 그런 논법이 남북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접근이다. 이 사람은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래, 유시민 씨가 진짜로 간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유시민 씨도 아마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그러니까 단단하게 머릿속이 빨갛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야. 완전 꿈속에서 유토피아 속에서 사는 거지. 북한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이거 봐요. 전 변호사가 할 말을 잃으니까 유시민 씨 말하는 거 봐. 긴장은 많이 완화됐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객관적인 사실이죠. 김대중 노무현 때 많이 퍼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퍼준 게 아니고 긴장이 많이 완화됐다 이거야.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공공장소 어디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정재계 인사들, 뭐 고위 공무원들하고 기업인들 모이고 이런 자리 가가지고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유시민 씨가. 대한민국에 있는 뭐 재벌 2세, 3세 기업가들 중에서 김정은보다 뛰어난 사람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이만큼 비참한 지경에 와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해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수출 기업과 청년 고용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피땀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네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고 듣고만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기업가 누군가가 일어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유시민 씨 당신 지금 틀린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한국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바로 독재 국가다. 2세, 3세 기업인들 중에서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만큼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유시민 씨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록들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어록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그 TOP, 엑기스들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추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망발은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날밤을 새도 여러분들한테 다 못 들려드려요. 벌써 17분 동안 제가 떠들었습니다. 엑기스만 제가 몇 가지만, 극히 일부만 유시민 씨의 망발을 골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한때 대한민국에서 정부 부처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해가지고 정말 1, 2%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었고 옛날에 김문수한테 졌었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지식인의 대접을 받고 저 사람이 펼쳐내는 책만 냈다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저 사람의 유튜브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며칠 만에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했죠.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그걸 보면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지식인들,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기업가들, 사회 각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착실한 근로자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쓸어 담으면서 저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지식인 대우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나는 물론 유시민 씨나 문재인 씨 같은 사람들을 안 좋아하지만 그 두 사람보다도 더 나쁜 건 정말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칼자루, 돈 폭탄, 돈벼락을 쏟아지도록 해준 사람들이 바로 칼자루를 쥐어준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뼈저린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